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만 돌파, 빅테크도 사상 최고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4년 12월 JD 부장구도 40기 공지를 합니다. 휴직 강의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6일 월요일 0시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단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CPI 안도 나스닥 2만 첫 돌파, 주식 혼조, 달러 올라가고 국제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77% 올랐고 S&P 500 지수는 0.82% 올랐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22% 내리면서 나스닥 독주의 날이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나스닥 2만 돌파, 빅테크도 사상 최고치. 어제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좀 다릅니다. 중고차 가격이나 음식 가격 등은 올랐습니다. 그러나 CPI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40%나 차지하고 있죠. 주거비가 0.3% 오르면서 지난달 0.4%보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거비 둔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었습니다. 그러자 연준의 다음 주 25bp 인하 확률이 무려 98.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인 2만을 돌파했고 매그니피센트 7도 애플을 제외하면 모두 올라갔습니다. 아주 크게 올랐죠. 테슬라, 알파벳, 메타, 아마존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애플도 장중에 $250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만약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죠. 다음 주 금리 인하를 하면 연말까지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나스닥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를 선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 초에는 트럼프 취임 전후로 나스닥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12월 금리 동결을 한다면 금리 동결 시점서부터 나스닥은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위안화 환율을 끌어올리려는 뉴스를 지금 보내고 있죠. 위안화 환율을 10% 올리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25%가 무력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악의 경우 20%까지 환율을 올리게 된다면 트럼프의 관세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중국 당국이 환율을 올리면 중국 인민들의 삶은 크게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환율을 올리면 전 세계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환율이 오를 것을 뻔합니다. 중국이 환율을 끌어올리려면 우리나라는 1,500원이 아니라 1,6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 해외여행을 밥 먹듯 나가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삶도 나빠질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등이 오르면서 모든 물가 지표가 동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 효과로 수혜를 누리겠지만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만 자산 상승에 수혜를 누릴 수가 있겠죠. 결론입니다. 미국 자산에 투자합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한다면 반드시 매뉴얼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서브이시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방법.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어떤 사람인지 단기간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사귀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사귀면 절대 안 될 사람인지 단시간에 판별이 가능하고요. 그래야 내 시간과 정열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불만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도 파악합시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태도는 말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불평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쏟아내는 말이 모두 부정적입니다. 피곤하다, 회사 다니기 싫다, 아프다, 등과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 회사 다니기 싫다는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피곤하다, 회사 다니기 싫다고 동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나가는 상사가 그렇게 회사 다니기가 피곤하고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면 되지 않겠냐고 그에게 말했죠. 그러자 그는 회사 상사에게 왜 피곤하다는 말도 못하냐 라고 대들었습니다. 결국 상사는
그렇게 회사 다니기 싫으면 퇴사 처리해 주겠다고 했고 결국 그는 그렇게 퇴사를 당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는 그의 동료들에게 말하는 것뿐인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들은 평소에 불평 불만은 입에 달고 다니던 그가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불만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불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불평, 불만은 내가 아닌 상대방이나 환경 또는 사회 탓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면서 그 대상에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녀도 회사 욕을 해댑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이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다. 내가 못 배운 것은 부모가 못나서지 내 탓이 아니다. 내가 범죄자가 된 것은 사회 불평등 탓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너의 잘못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사회 탓, 남 탓을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선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나 사회를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불만을 찾아 욕할 대상만을 찾습니다. 개선이 없으니 당연히 자신의 인생은 밑바닥입니다. TV나 보면서 모든 화면에 대고 욕하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 탓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불평,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이 있다면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사회나 운명, 상대방을 고치는 것보다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도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수동적인 현실 안주형 인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남에게 미루거나 그럴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해보려면 자신의 에너지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을 알지만 끊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합니다. 담배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거나 담배를 피우고도 90살까지 사는 사람도 봤다거나 하는 핑계를 댑니다. 담배가 발암물질이며 몸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담배 끊는 고통이 너무 커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하며 동료들을 괴롭혀도 자신은 끝까지 회사를 다닙니다. 이 나라가 싫다고 욕을 하면서도 이민 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돈 없어 가난해도 사업은 꿈에 꾸지도 않고 낭비하는 소비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누군가 그에 대한 적당한 해결책을 제시해도 고통스럽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사람은 회사 다니는데 월급이 적다면 회사에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옮기거나 차립니다. 그들은 살고 있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민을 준비하고 실제로 갑니다. 그들은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와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사업이나 재테크로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불평을 개선하려고 하지 불평 불만을 하며 그 대상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면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불평 불만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물이 든 컵이 있습니다. 아무리 컵을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해도 말만 해서는 결코 단 1cm도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을 뻗어 컵을 들어 옆으로 옮겨야 옮겨집니다. 도저히 컵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입 닫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평소에 불평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신이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만 얘기해봐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해야 한다면 부정적인 사람에게 조언을 하지 맙시다. 어차피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입니다. 내 입만 아픕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이 내가 아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적당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시다. 그 다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합시다. 딱 봐서 부정적인 사람이면 아예 상종을 하지 말고 굳이 함께 있어야 한다면 되도록이면 멀리합시다. 이것은 직장 동료, 친구뿐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식 등 가족 등에게도 모두 통하는 원칙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세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2만 돌파, 빅테크도 사상 최고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세호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